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90%는 어젯밤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딱 5분만 하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쇼츠를 넘기고 릴스를 넘기고 뉴스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이 시간 동안 뭘 봤는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웃기는 것도 봤고 놀라운 것도 봤을 텐데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만 증발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째로 훔쳐간 것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음날 또 다짐하죠. 오늘은 일찍 자야지. 결과는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들고 또 새벽을 넘기고 또 자책합니다. 다짐하고 실패하고 자책하는 이 루프가 매일 밤 반복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현대인이 이 루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하고 있는 그 행위, 쇼츠를 넘기고 릴스를 스와이프하는 그 손가락 동작은 뇌에게 카지노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신경 자극을 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 나오겠지? 이 기대감 하나가 뇌의 보상 회로를 쉬지 않고 돌립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자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롯머신은 카지노에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까지 날아가야 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베개 옆에 있고 밥상 위에 있고 화장실까지 따라옵니다.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카지노를 우리는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는 의지가 약할까? 가 아닙니다. 왜 내 뇌는 이 자극을 멈출 수 없는 구조로 바뀐 걸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뇌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하나의 시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 한가운데에 시소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요. 물론 물리적인 시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관찰해온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시소와 닮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쾌락, 오른쪽에는 고통이라고 적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시소가 왼쪽으로 기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또 왼쪽으로 기우죠.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여러분에게 이거 좋아, 다음에도 이거 해 라고 속삭이는 신호물질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니까요. 문제는 이 시소에 특수한 장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동 수평 장치입니다. 쾌락적으로 기우면 뇌가 반대편에 무게추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NRM키 박사는 이 무게추를 그렘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쾌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통 쪽에 달라붙는 작은 괴물들이죠. 초콜릿 한 조각을 먹으면요, 그렘린이 하나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갑니다. 시소가 살짝 기울었다 돌아오는 거죠.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2시간씩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렘린이 하나, 둘, 셋 계속 쌓입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그렘린의 무게가 쾌락의 무게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시소가 영구적으로 고통 쪽에 고정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시소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져서 평범한 자극으로는 더 이상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된 뇌의 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소가 고통 쪽으로 고정된 뇌에는 훨씬 더 무서운 변화가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팝콘 브레인. 201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빗 레비 교수가 CNN 인터뷰에서 처음 꺼낸 단어입니다. 뜨거운 기름 위에 옥수수 알갱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펑, 펑, 펑 격렬하게 터집니다. 팝콘 브레인은 그렇게 크고 자극적인 것에만 뇌가 반응하고 현실의 조용하고 느린 변화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쇼츠를 실시간 보다가 책을 펴면 세 줄도 못 읽고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15초짜리 영상은 끝까지 보면서 3분짜리 설명 영상은 너무 길다고 느낍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알림 소리 하나에는 0.3초 만에 고개를 돌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차이도 아닙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해백질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해백질은 사고와 판단의 중추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생각하는 뇌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연구진을 정말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약물 중독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거의 동일했다는 겁니다.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의 뇌가 같은 방식으로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통제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어린이들은 우측 전두엽이 둔해지면서 집중력 결핍, 감정, 인식장애, 우울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스크린에 노출된 아동은 ADHD와 유사한 증상을 겪을 확률이 최대 78배 높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비유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진짜 중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어. 심각한 거 알겠으니까 의지를 세게 먹으면 되잖아. 안타깝게도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의지를 세게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의지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뇌의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판단을 내리고 지금 하지 마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부위죠. 문제는 이 전전두엽이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겁니다.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전전두엽이 재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과도한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면 전전두엽도 같이 무너집니다. 의지력의 엔진 자체가 꺼지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손전등에게 더 밝게 빛나 라고 소리치는 꼴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빛은 안 나옵니다. 배터리가 없으니까요. 도파민 균형이 무너진 뇌에게 의지를 세게 먹어 라고 말하는 건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빠진 차에게 멈춰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직 개발자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앱에 머무는 시간이 곧 수익이기 때문에 뇌의 보상회로를 정확히 겨냥해서 앱을 설계했다고요. 무한 스크롤은 우연히 만들어진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된 신경 해킹 장치입니다. 알림 빈도, 자동 재생, 추천 알고리즘, 전부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를 붙잡아두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못 놓는 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의 뇌가 절대 놓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함정일까요?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0%는 흡연,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처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70%입니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을 멈추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의대 애나 램키 박사는 원인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 1만 년 전 수렵 채취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뇌는 결핍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찾기 위해 하루를 걸어야 했고 열매 하나에 도파민이 분비되며 잘했어, 살아남았어 라는 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상은 드물었고 그래서 소중했습니다. 뇌는 그 환경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자극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를 찾아 하루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끝없는 쾌락이 쏟아집니다. 결핍을 위해 설계된 뇌가 풍요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겁니다. 램키 박사는 이 시대를 도파민네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파민에 지배당한 국가, 도파민에 점령당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특히 쇼폼 영상의 폭발적 확산은 상황을 극단으로 몰았습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리스, 15초짜리 영상 하나하나가 뇌에 도파민 폭탄을 투하합니다. 한 편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편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선택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뇌는 쉴 새 없이 보상 신호를 받고
보상 회로는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연구자들이 쇼폼을 디지털 도파민의 정맥주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 기계의 대명사인 틱톡 안에서 도파민 디톡스가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도파민을 과잉 공급하는 플랫폼 안에서 도파민 중독을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서 소화기를 주문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자극을 끊어버리면 된다. 직관적으로는 완벽한 답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정신과 의사 카메론 세파 박사가 이 아이디어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름은 도파민 금식이었습니다. 방법은 꽤 극단적이었죠.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기본이고 음식, 음악, 운동, 심지어 대화까지 제한했습니다. 뇌를 공장 초기화시키겠다는 발상이었죠. 실리콘밸리 임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도파민 금식을 한다. 이게 하나의 스테이터스가 됐습니다. 뇌를 리셋하고 월요일에 더 날카로운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였죠. SNS에는 도파민 디톡스 인증샷이 넘쳐났고 서울 홍대에는 휴대폰을 맡겨야 입장할 수 있는 디톡스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의 문화현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과학은 냉정했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게 하고 기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 수치를 추적한 겁니다. 결과는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기기를 내려놓은 그 순간에는요, 기분이 약간 나아지고 사회적 연결감이 소폭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에게서 23시간 안에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까지 효과가 이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짜증, 불안감, 반발심, 외로움. 디톡스를 했더니 기분이 더 나빠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근본적입니다. 도파민은 독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움직이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학습하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건 뇌의 전원을 꺼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적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심하면 파킨슨병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파민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끊는 게 답이 아니라면 균형을 되찾는 게 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되찾기 위해 고통을 선택하라.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뇌과학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답입니다. 앞에서 뇌 속의 시소를 기억하시죠? 쾌락을 과다하게 추구하면 그렘린이 쌓이고 시소가 고통 쪽으로 고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고통 쪽에 무게를 실으면 뇌의 자동 수평 장치가 반사적으로 쾌락 쪽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온몸이 짜릿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죽을 것 같은 운동을 끝내고 나면 밀려오는 뿌듯함.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 달리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경험. 이게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고통이라는 무게추가 시소에 실리면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동으로 쾌락 신호를 보냅니다. 램키 박사는 이것을 고통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포기할 때 뇌가 스스로 보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구속입니다. 자신과 중독 대상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그게 어려우면 침대에서 2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앱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두세요. 핵심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의지에 기대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둘째, 대체 보상입니다. 자극을 빼앗기면 뇌가 허전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종류의 만족으로 채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에 동네를 10분만 걸어보세요. 종이 다이어리에 오늘 느낀 감정을 3줄만 적어보세요. 직접 요리를 해보세요. 뇌에게 자극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셋째, 장기 보상에 투자하세요. 도파민은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평온함을,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엔도르핀은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는 은은하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깊은 대화, 꾸준한 운동,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행복은 쇼츠 2만 개를 봐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의 화학식입니다. 시소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더 강한 쾌락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금, 오늘 밤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단계는 해결책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봤습니다. 팝콘처럼 터지는 자극에만 반응하던 뇌의 실체를 직면했습니다. 이 인식 자체가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의 과잉 자극에 적응한 것뿐입니다. 팝콘 브레인은 뇌의 결함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적응한 것은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뇌도 따라서 바뀝니다.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건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 30분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서랍 안이든 거실 테이블 위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천장을 보든 오늘 하루를 떠올리든 그냥 멍하니 있든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손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겁니다.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 불편함은 시소가 수평으로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시소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쪽 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평을 찾는 기술이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작은 만족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뇌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뇌는 아직 충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팝콘이 아닌 뇌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